그걸 조화라가 자세히 보면 앞뒤가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각자잖아. 그다음에 얘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지점 구멍도 있으니까 좋아. 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요 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주. 얘가 꼬이면 안 돼. 이게 일자로 편안하게 짜자잔 짠. 봐봐. 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된다. 마지막에 썼는 근데 뒤가 이상하지. 뒤가 일자 일. 베이비, 저기다. 어디요? 선생님 어디 붙여요? 근데 어떻게 봐? 뭔가 이렇게 그거는 화병 만드는 거 있어 지금? 그걸 알려주다 선생님 요거는 제가 그다음에 잘라내면 매듭이 다 돼. 앞을 돌려서. 당기면 실이 또 빠져. 이거야? 이 줄을 써주세요. 조용히 해. 이거 반지하고 팔찌 오늘은 에보라 시스코에서 나왔던 팔찌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실 같은 거, 미니언즈 같은 것도 만들어봤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팔찌가 제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동그랗게. 아 예쁘다. 하나, 둘. 우리 집 내 주변을 꾸미는 공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공예품 위주로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제 뭐 어디 폐기 처분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참여도도 너무 좋고 또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꽤 많이 포진돼 있어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과정을 지금 가고 있고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고요. 학생들이 너무 열성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감하는 게 매일매일 좀 늦어진 거 그것이 오히려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고 학생들이 뭔가 감각이 미술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느낌은 아니지만 자기 감각을 충분히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어서 개성 있는 결과물로 골고루 나와서 저는 제가 의도한 좋은 의도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수업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재료를 어떤 것을 골라서 결과물을 만드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재료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선택해서 쓰게 되면 좋고 안 쓰더라도 많은 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선택해보고 사용해보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 친구 거를 같이 지켜봐 주고 하는 그 과정도 중요한 공예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제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형태의 결과물이 아닌 다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 이번에 나오고 있어서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마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공예라는 용어를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작업을 점점 해가면서 아, 이게 공예구나 하고 친구들이 느꼈을 거고, 공예는 또 이제 다른 미술 활동과는 달리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도구와 또 다양한 재료에 대한 어떤 이름을 익히는 과정도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용어를 딱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뭐 기법에 대한 거나 재료에 대한 거를 많이 학생들이 알게 돼서 어디선가 그 공예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때 학생들의 그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끈이잖아, 이쪽에. 느낌으로 까베기잖아요. 나중에 만드신 거. 실에다가 실을 감은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만들고 실을 집어넣어줘요.
넣은 거 빼먹었어. 맞아요. 이번에는 나무리에 뒤에 넣어놓고 딴 걸로. 왼손이잖아요. 아까는 오른쪽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고리 끼우고 이제 고리를 끼우시면 돼요. 사실이 부드러워져서 그거 어렵다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 오늘 모양이 엄청 예뻐요. 아까는 단종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뭘 또 해봐 할 수 있다는 게 재밌고 좋죠. 이런 거 어디 찾으러 다니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기회에 따라서 알 수 있고 예전에 보던 거를 직접 할 수 해보니까 재밌고 좋아요. 이런 거 해볼 기회가 없는데 이제 나와서 이런 기회 해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소 근육을 움직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기억력 위아래도 네. 그렇죠. 아래 빠지. 2번. 이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경험해 보신 게 적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실기도 하지만 실기와 어울리게 그 재료에 대한 탐구 시간을 매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누에고치 가져와서 실이 어떻게 뽑히는가, 그리고 그 실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한 가닥에 우리가 사용하는 실이 되는가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가느다란 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끈, 그래서 끈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한번 끈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끈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고, 실기로는 그 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레이스 매듭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다채롭게 나올 수 있는 결과물 키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성이 있으시고 취향을 확실히 드러내 주신 결과물이 나와서 저도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테마는 제가 실부터 시작해서 천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전체 테마로 잡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과 그 다음에 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에서는 천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과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이 소재인 섬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또 해왔는가를 조금 또 직접적으로 공예라는 방법과 실용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결과물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과정을 해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처음 이제 만남이 되다 보니까 하기 전에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좀 따라와 주실까를 저는 사실 많이 이제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 뵙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그 적극성이 상당히 크시고요. 약간의 도움을 드리면 스스로가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약간의 가졌던 편견이랄까 이런 것도 제 스스로 이제 약간 깨지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쨌든 열심히 배우시려고 하는 태도, 이런 거는 저는 되게 높이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 계셔갖고 지켜보는 저도 되게 즐겁고 신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온 친구들하고 지난번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하고 여기를 이렇게 매끄럽게 해줘야 돼. 있죠? 도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이렇게. 가는 물기가 우리 2번 쭉쭉 살살 굴리세요. 흙을 굴려. 살살. 자, 자, 붙여. 밑으로. 이렇게 되면. 선생님 여보 자르고 한번 보고 없는 사람. 됐어요. 다 됐어요. 갈라진 걸 좀 붙이거든? 이렇게 해서 다 아래. 근데 얇게 하세요. 얇게 만들어서. 완성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일자르는 못해요. 너무 열심히 했나봐. 장식하는 친구들은 나이트 소리인데 힘쓰게 억쓰게 자, 우리 같이 붙일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하신 다음에 모양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아니 지금 하얀색 필요하단 말이야. 잘 보이게 써주세요. 작품은 마음에 들어요? 열심히 한 거 맞죠? 오늘 수업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나무 나이테를 주제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나무에는 어떤 곤충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걸 이제 완성을 하면서 저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자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학생들도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가 나이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근데 아이들은 하다 보면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이라든지 상상력은 이제 무궁무진하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제가 작업을 하는데도 많이 자극이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저도 배우고 저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부어서 소리가 아직은 조금 그렇군요. 자, 여기 붓을 몇 개? 이거는 사각판 왼쪽이 옆으로 합친. 얘들아, 새해가 되면 우리 어디서 종치잖아. 아, 맞다. 그거. 수영하면서 던지는데 여기다, 도전이다. 그럼 예준이도 여기다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또 납작해졌네. 자,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져요. 끝이 날카로워요. 그럼 무열이가 춤만 추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그치? 자, 그럼 겹친 데만 살짝 하면 이제 괜찮아. 지붕만 덮으면 완성인데. 이야, 하연이 빠르다. 사인이 안 맞았어. 그만.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얘도 물 한 번 콕콕. 가위인가? 잠깐만 또. 좋아. 한 개만 더 해. 갖고 올 거야. 안 그러면 다음 시간. 우와, 우유리 잘했어. 공예라는 게 어떤 좀 틀을 완성해내는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목적을 하는 바가.
근데 그것들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단계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어설프지만 해내고 보면 굉장히 딱 하나의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니까 그게 좀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였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만들면 비슷한 게 됐네 이런 느낌들. 그런 공예 교육이 또 아이들한테 좀 성취감 이런 걸 또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겪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나랑 멀지 않고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종이 되는구나 이런 기분 그런 게 좀 애들이 막 뿌듯해할 때 되게 저도 애들이 이 세상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조금이라도 덜 그런 게 좀 기쁩니다. 같이 하면. 공예 프로그램의 제목이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제목을 지은 거는 아이들이 있는 곳곳은 즐겁고 뭐 행복하고 안전하고 뭐 안락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이 깃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요. 그러니까 꼭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집처럼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의미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이제 주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행복한 즐거운 우리 집 공예 교육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도자라는 점토라는 물성을 가진 점토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완성되어진 어떤 물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물의 가치를 좀 알아가는 과정을 배웠으면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수업을 하면서 좀 즐겁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마음으로 도자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였습니다. 여기 화장소 바르고 장식하고 마무리하고. 그치, 예쁘지. 예쁘잖아, 이렇게 예쁘게 있잖아. 저기 매끈하게. 그런 거는 잘 만들어졌었냐? 가운데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어둡고 여기 이건 나 턱이잖아. 턱이니까. 가운데를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간호니까. 이걸로 해 좋아요. 더 두껍게 하셔도 돼요. 이름 써.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거 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만져고 흙을 만져서 이렇게 만져서 하니까 나만의 그릇도 나오고 촉감도 좋고 그래요. 제 마음이 조금 행복했고요. 그리고 너무 회장님하고 강사님들한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내년에도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주 좋았어요. 뜨거울 때는 막 웃으면서 제잘제잘하고 눌러줬어요. 손으로 살짝 눌러도 돼요. 우리나라 각종 인형과는 조금 다른 느낌. 성게를 만들기 좋거든. 선생님이 이런 거 가져왔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주한 그렇지. 인형 찾았어? 아직 단어 완성은 안 했습니다. 예, 맞지? 한지라는 재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도 있는지 이제 그런 다양한 전통 공예와 전통에서 가지고 있는 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다양하게 한지를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어요. 그래서 뭐 한지로 할 수 있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 만들기 이렇게 다양한 좀 한지를 재미있게 접해볼 수 있도록 계획안을 짜봤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집중하는 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또 그 집중해서 힐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컴퓨터 게임에서 집중하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고 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니까 또 내가 이걸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느껴져요. 이런 이제 피드백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가지고 다양한 만들기를 하면서 즐거움, 공예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조금 계획안을 잡을 때 다양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표를 많이 했잖아요. 표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기존적인 분들이 이거를 지금 앞에 드린 난 깜나물 빌렸지 못 그리겠어. 좀 더 보이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펼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땜빵을 하면은 거기 이렇게 땜빵한 자리에서 보름달 하셨어? 이런 느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그렇지, 그렇지. 바깥에 나오는데 여기 바지가 처음 이제 공예 수업을 우리 시각장애인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 고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술을 하거나 어떤 작품을 할 때 그 자기의 마음, 자기 그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러면 그 살아온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작품으로 작업으로 함께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 찻상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선생님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 공예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찻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자기가 받았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릇이라든지 뭐 밥안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걸 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담았던 아름다운 그런 음식을 담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담을 수도 있는 그릇이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러면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으니 우리 그런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찻상을 한번 만들어봐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찻상을 만들면서 이것도 그냥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기억 속에, 우리 눈이 조금 안 보이는 불편감이 있지만 내 기억 속에는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가을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가을에 내가 느꼈던 이미지, 뭐 이렇게 감을 따먹었던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또 꽃길을 뭐 이렇게 꽃 구경을 하면서 뭐 이렇게 여행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기억을 자기만의 느낌으로 찢어붙이는 거예요. 한지를 자연스럽게 찢어붙이면 그 안에 한지 닭섬유도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한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찢어지는 그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장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한지가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찢어서 붙이면서 그냥 편안한 거죠, 이 시간이. 이 붙이면서 집중하면서. 네. 친환경 양모비누 개발팀 장희순입니다. 양모는 보시다시피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해요. 지금 그 양모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누에 양모를 감싸서 따뜻한 비눗물과 함께 비벼주면 양모 비누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핀란드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양모를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복실복실한 솜이 물만 넣으면은 납작한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요번에 우리 양모 비누에서 커다란 두 가지의 컨셉으로 문양을 넣기로 했는데, 하나는 자연 소재에서 찾아오고 하나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자연 소재에서는 그 돌 문양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또 하나 전통 문양 중에서는 저희 옛 어머님들이 쓰시는 골무가 있어요. 그 골무에 있는 문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 양모 비누에 얹히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달이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저희는 이제 손이 익숙하니까 많은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으로 다 옮길 수 있는 쉬운 말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작성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그 키트 내용이 실제로 따라서 해보거나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따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양모를 가르다, 양모를 핀다, 뭐 양모에 관련된 뭐 길이, 가로, 세로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협조하는 이종민 선생과 같이 계속 의논하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천천히 하고 여러 가지를 접목을 했더니 저기 키트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어린이 병원에 병원학교 학생들을 한번 지도하러 갔었어요. 그곳에 어린이들은 전부 환자 어린이들이죠. 그 친구들이 전부 뭐 링거를 꽂고 오거나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양모 비누 스케줄을 이렇게 다 펼쳐 놔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 자세가 비뚤어지고 아프고 이런 어린이들이 그냥 슬슬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양모 비누를 만들고 하면서 힘도 나고 애들이 즐거워하고 비누 거품 나는 것도 막 즐기고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주사를 맞으러 갔는지 병실에서 오라고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 가고 나머지 친구들 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치료를 끝내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교실로요. 그래가지고 저 완성하러 왔어요 이러는데, 이 친구들, 그러니까 아무 장소나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양모 비누 이렇게 쉽고 빨리 하고 그 결과물도 빨리 자기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키트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송파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양모 수업 한 4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 중에 어느 한 분이 한 2번째, 3번째쯤 시간쯤 된 것 같은데 그 양모 수업을 하고 남은 그 약간의 양모를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러고선 너무 작아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빨강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분한테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빨강색이고 요거는 노란색이고 요건 초록색이고 하면서 그 한 주먹을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이분이 그 양모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요런 키링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요런 키링을 만들어 오셨는데 여기에 기쁨이라는 내용을 담은 점자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제가 배워드린 거는 정말 요만큼인데 그걸로 이렇게 벌써 나눔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배운 그 양모 비누 이런 거는
뭐 생활 속의 공예 뭐 이것도 다 좋죠. 그리고 또 사용할 때 또 편리함도 있고 또 천연 소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으뜸은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마음도 줄 수 있는 거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양모 비누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양모 비누 개발팀의 이종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이제 양모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양모와 비누와 손만으로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뭐 바늘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게 보통 기본적인 상황인데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 라는 걸 목표로 만들게 된 키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좀 저희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이제 이걸 모르는 이런 펠트 양모 만드는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모든 거를 설명을 말로만 하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방식이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순간 너무 가볍게 얘기했던 이 정도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만큼 떼주세요 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게 조금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뭐 길이라든가 무게감, 뭐 돌리는 과정 그런 걸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뭐 장인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위한 식기 개발에 참여하게 된 도예작가 김성현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보지만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외에 다른 감각으로 뭐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손의 촉감으로 이제 뭐 사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독특한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뭐 귀의 형상이라던가 그런 걸 뭐 단순화시켜서 손잡이를 귀선으로 만들어서 날렵하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 뵈었더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실용성이었어요. 설거지가 용이한지 뭐 과하게 가볍거나 무겁진 않은지 쓸 때 너무 뜨거움이 느껴지진 않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완전히 배제하고 손에서 느껴지는 촉감 위주로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사실 손에 누구나 다 있지만 누구도 똑같지 않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 문양을 형상화한 것들을 표면에 단순화된 선으로 표현하였고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조금 재미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으니까 웃을 수 있는 표현들, 뭐 크크크 이런 표현들을 좀 넣어서 표현했는데 저는 그 손잡이 부분에 점자를 좀 넣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각장애인 분도 저 재밌어 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점자 표현이랑 그다음에 선으로 라인을 표현한 것들 그리고 전부 핸드빌딩으로 손자국을 일부러 표현하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뭔가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구석구석에서 찾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 막연히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랄지 아니면 뭐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업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차차 조사에 가고 또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시각장애인 분을 만나뵌 그 시간이 가장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상대방의 입장이 완전히 고려된 상대방의 그런 그 어려움이나 뭐 원하는 사항 그리고 그 상대가 또 특별히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께서 어떤 거를 바라고 어떤 것이 실생활에서 어려운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저의 생각의 폭을 작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의 폭을 넓혀줬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꼭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좀 폭넓게 제공이 돼서 굳이 도예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좋은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식기 개발에 참여하게 된 도자 작가 홍지은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문을 패턴으로 넣는 걸 어떨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 정말 맨 처음 큐레이터님이랑 미팅을 할 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작품으로 한 전시 이제 그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그 자료 작품들 중에 귀나 이제 입 이런 거를 모티브로 작업한 친구들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이게 저도 보통 작품을 만들 때 제 약간 신체 부위? 어떻게 보면 약간 저로부터 시작하는 작품을 많이 만드는데 이 친구들도 약간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자기 자신 혹은 신체 부위 나로부터 뭔가 작품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영감을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찾아보다가 진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지문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다 다른 형태의 지문 라인을 그려나가면서 이거를 가지시는 이 접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지문도 정말 유일무이한 것처럼 이 접시 자체도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접시? 약간 그런 도자 상품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디자인을 넣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식기 생각을 했을 때 좀 형태가 올록볼록한 형태를 더 재밌게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히 생각을 하고 처음에 디자인을 잡았는데 이제 사실은 처음엔 제가 좀 이해도 시각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밋밋하고 민자인 접시보다 오히려 되게 요철도 많고 접시 표면에 막 텍스처나 볼도 많고 한 게 더 매력적이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차 샘플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과 처음에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평평하고 플랫한 제품을 이제 디자인해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평한 것보다 약간 오목한 볼 형태가 더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접시를 바닥에 놓을 때, 집을 때도 그렇고 그 안에 담는 음식 자체도 혹시 흘러 넘치진 않을까? 이제 집을 때 넘치거나 놓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런 실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저희 이제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그 말씀해주신 오목한 볼 형태 접시가 편리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플랫하고 평평한 게 유행을 하게 된 게 식생활도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예쁘게 담고 싶다 보니까 그런 플랫한 접시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건데 그 말을 듣고 그 시각장애인 분의 자문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식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냥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겉멋에 취한 건 아닐까. 오히려 그 시각장애인 선생님께서 진짜 딱 필요한 식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 분이라고 해서 막 엄청 새롭거나 특별한 뭔가 그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기본적인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도자기 식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을 고려한 가방을 제작하게 된 아인트와인의 박현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머듈이라는 패션 브랜드랑 같이 그 가방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방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을 고려한 가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이 급하게 꺼내야 되거나 꼭 안전을 위해서 소지를 해야 되는 물건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가방이라는 게 모두의 소지품이 다 다르긴 하지만 직접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는 시각장애인이어서 꼭 소지를 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물건들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꼭 들고 다니시는 물건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물티슈나 휴지 같은 경우에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화장실이나 이런 이동 관련된 물건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다니시는 지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디자인에 출발하는 지점을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가방에서 아무리 이제 수납이 잘 된 가방이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이 늘 소지하고 다니는 케인인 경우에는 이게 헐거운 주머니나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는 빠지기 쉽고 요거를 이제 다 갖고 다니기 위해서는 좀 슬림하고 그 딱 맞춤형의 이제 그런 주머니가 타이트하고 슬림한 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좀 포켓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평상시에 쓰는 물건들도 다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한 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공통적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들 중에서도 사용의 빈도나 뭔가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좀 위치를 정했고, 예를 들어서 뭐 케인과 그 물이나 그 텀블러를 담는 주머니가 양쪽에 앞뒤로 있다고 하면은 물이나 그 텀블러에 담긴 이 음료를 더 자주 드시는 지점이 있고, 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케인은 뒤쪽에 배치를 하고 물 같은 음료는 앞쪽에 배치를 했고,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체크 카드나 아니면 이제 신분증 역할을 하면서도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바로바로 꺼내야 하는 복지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뭐 다른 데 수납을 할 경우에 또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장 카드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타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 카드를 찾아서 꺼내야 되는데 그런 그 찾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가방을 맸을 때 가장 앞부분에 손이 가장 빠르게 가는 곳에서 카드를 이제 자주 쓰는 카드 한 2장 정도를 나눠서 넣을 수 있도록 배치를 했어요. 이 하나의 가방 안에 여러 가지를 지금 수납하는 것을 거의 지정하다시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분리한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위치를 알고 바로바로 꺼낼 수 있고, 찾는 데 시간을 줄이고, 그게 또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썼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도 이제 사용하는 데 편리해야 됐기 때문에 이 복잡한 어떤 수납 공간을 좀 더 단순하게, 명료하게, 뭔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여기는 우산을 들어가는 거니까 손이 들어가는 사이즈보다는 표시를 만약에 도토를 쓰면 색깔은 이걸로 가요. 이전부터 시각장애인분들, 또 성인인 시각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거나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본인이 가장 데일리로 쓰는 가방인데도 무언가를 찾을 때 버퍼링이 걸리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공예진흥원에서 주최한 교육으로 기회가 돼서 또 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 그 패션 브랜드 중에 머듈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머듈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이제 그 패션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에서 아주 섬세한 부분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고 수납이 들어가고 뭔가 절개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특징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 있는 브랜드랑 같이 이런 협업을 하게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뭔가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들게 되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할 때 물론 심리적인 부분이나 디자인도 중요한데 어떤 사용적인 측면에서 보통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좀 사고를 하는 게 좀 당연하고 어떻게 그렇게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원래 그 이제 일본에서는 이전에 그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어떤 제품이나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비교적 거기에 불편이 더 많은 사람이나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런 지점에서 출발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능이나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업에서 출발해서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원래 생각했던 그게 대상이 장애인이었으면 그 장애인에게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비장애인들까지도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국에는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이번 가방이 뭔가 완벽한 가방이거나 완벽하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방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시도로 인해서 이제 다른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또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